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영화 요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2022년의 공포 미스터리 영화 중 하나를 요약하려고 합니다. 휴세라라는 제목을 가진 뼈 여자입니다.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모두에게 행복하고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말 거리지 않고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영화는 발레리아라는 여자가 종교적인 건물의 계단을 오르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녀의 고모와 함께요. 그녀는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녀는 부정한 여자였기 때문에요. 조금 등반한 후에 그녀는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거기에는 거대한 성모 마리아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후 발레리아는 이모에게 축복을 받고 발레리아는 그 신에게 꽃 몇 송이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조각상을 응시합니다. 카메라가 팬아웃되는 동안 위풍당당한 조각상이 불덩이로 변모하며 무언가 부정한 것이 곧 공격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 후 장면은 며칠 후로 전환됩니다. 발레리아와 그녀의 남편 라울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하고 발레리아는 다리를 높이 들어 위산을 유지합니다. 그의 씨앗이 올바른 곳에 도착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라울은 배려심 많은 남편으로 보입니다. 그는 대부분의 가사 일을 처리합니다. 요리를 포함하여요. 발레리아에 대해서는 그녀는 작업실에서 시간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녀는 여러 나무 제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 저녁 그녀는 근처 공원으로 가서 서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합니다. 이게 그녀를 정말 행복하게 합니다. 그녀의 모든 노력 끝에 그녀는 병원에서 임신 결과를 알리는 소환을 받습니다. 문서가 담긴 봉투를 받은 발레리아는 행복한 눈으로 문서를 엽니다. 그러나 그녀는 혼자서는 너무 긴장해서 열지 못합니다. 그런 다음 라울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민감한 순간에도 그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흡연과 같은 것도 그녀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발레리아는 임신 결과를 알게 된 사실을 공개합니다. 둘 다 매우 긴장한 상태입니다.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 온 것처럼 그들의 기쁨 속에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 그리고 발레리아는 드디어 임신한다. 다음 날 아침 흥분한 커플이 물건을 사러 가게에 간다. 다가오는 아기를 위한 것들을 사러 라울의 엄마가 요란하게 젖병을 사주겠다고 하지만 발레리아는 첫 젖병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어서 스스로 만들기로 계획한다. 그런 다음 부부가 의사 진료소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신 12주차입니다. 그녀는 출산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레리아는 음식에 대한 식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사는 그녀가 목공 취미를 삼가라고 제안합니다. 그것은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발레리아는 동의하고 작업실을 엇니고 있는 아기의 방으로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모든 도구를 치우기 전에 그녀는 유모침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부부는 발레리아의 부모님 집으로 향합니다. 엄마의 날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발레리아는 꽃 몇 송이를 사가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엄마에게 그것들을 건네줍니다. 모두가 임신을 축하합니다. 하지만 발레리아의 언니 베로 조금 적대적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발레리아가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언급하며 그녀는 조카들을 심지어 방문하지 않는다. 점심 식사를 하면서 엄마는 그들이 어린이들을 돌아볼 보모를 찾고 있다고 밝힌다. 베로의 아이들을 돌볼 보모를 찾고 있다고 밝힌다. 파티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발레리아가 그것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엄마와 언니는 그녀를 비웃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부끄러운 사건을 언급합니다. 발레리아가 이웃 아이를 우연히 계단에서 떨어뜨린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발레리아가 아이들을 돌보게 허락합니다. 그녀에게 이것이 그녀에게 실전을 경험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는 나중에 부부가 집으로 향하는 동안 그들은 옥타비아라는 여자를 만난다. 그녀와 발레리아는 오랜 친구임이 밝혀진다. 하지만 그들은 오랜만에 만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 곧 만나기로 결정합니다. 그 밤에 발레리아는 잠을 잘 수 없어. 그래서 숨 쉬러 발코니로 나간다. 풍경을 담그는 동안 그녀는 옆집의 발코니에 있는 여성을 발견합니다. 발레리아는 안녕하려고 시도하지만 여자는 충격적으로 목을 비틀고 뛰어내립니다. 발레리아가 확인하려고 하면 여자가 불안한 방식으로 몸을 비틀어 공포에 사로잡혀 발레리아는 신랑을 빨리 발코니로 데려가. 하지만 여자는 오래전부터 사라져 있었고 심지어 피해 자취마저 사라져 있었다. 이 사건으로 발레리아는 깊이 불안해하고 남편이 그녀를 위로합니다. 몇 일 후
발레리아는 로맨틱한 기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원한다는 욕망을 표현하는데 로웰은 거절합니다. 테아에게 상처를 입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밤, 발레리아는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그녀는 남편을 깨우려고 시도합니다. 위로. 그러나 그는 죽은 듯이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혼자 조사하러 갑니다. 발레리아는 현관문을 엿보다. 그리고 이것을 본답니다. 무엇이든 간에 그녀는 문을 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계단을 내려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집 쪽으로 기어오는 무서운 존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그녀는 그런 다음 로엘에게 그들의 집에 침입자가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진정시키고 여기에는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열린 창문을 가리키며 이상한 소리를 일으키고 있었을 것이라 추측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또한 누군가가 발레리아를 이스피엔도하는 것을 본다. 다음 날 발레리아의 이모가 그녀를 종교적 치유 장소로 데리고 간다. 이 이모는 우리 소녀를 유일하게 이해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발레리아는 한 명의 치유사와 만난다. 그녀는 발레리아를 따로 방으로 데리고 간다. 거기에서 여자는 발레리아를 부두 마술로 치료하기 시작한다. 수술이 끝나면 여자가 거미줄을 꺼내며 악마가 발레리아를 그 속에 끼워놨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몇 일 안에 괜찮아질 것이라고 확신시켜줍니다. 발레리아는 그렇다면 악마를 영원히 쫓아내는 방법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치유사는 그런 어둠의 의식을 긴급 상황에서만 실시한다고 주장합니다. 며칠이 지날수록 발레리아는 아기 방을 개조하는 데 집중하고 건강도 회복됩니다. 다음 의사 방문 때 부부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로엘은 이에 환희를 느끼지만 어떤 이유로 발레리아는 그리 기뻐하지 않는다. 그 밤 그녀는 다시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거실로 갔다가 창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침대로 돌아갈 때 두 개의 기괴한 손이 나타나서 그녀의 다리를 부숴버린다. 로웰은 그녀를 확인하러 달려간다. 그러나 확인해보니 그녀의 다리가 그냥 경련이었던 것을 보게 된다. 그는 그녀가 악몽을 꾸었다고 추측하여 출근하기 전에 그녀를 위해 얼음 양동이를 준비한다. 나중에 우리는 회상으로 이동한다. 발레리아의 젊은 시절로 그녀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 그녀의 시끄러운 친구들과 함께. 그 후 발레리아는 자신의 여성 친구 중 한 명과 비밀스런 대화를 나누게 된다. 그 여성 친구는 옥타비아였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보수적인 가족으로 인해 로맨스를 이룰 수 없었어요. 옥타비아는 이제 다른 도시로 일하기 위해 이사를 갈지 고민 중이에요. 하지만 발레리아는 안타깝게도 자기는 여기 남을 거라고 말해요. 그녀는 부모님의 소망대로 대학에 입학해서 졸업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그들이 과거의 마지막으로 만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발레리아는 전 연인을 만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옥타비아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들은 과거를 회상합니다. 한 가지가 또 다른 일로 이어지고 그들은 열정적인 성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것으로 발레리아가 옥타비아에게 여전히 큰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아마도 그녀가 임신에 대해 기쁘지 않은 이유일 것이다. 다음 날 깜빡 잊고 있는 로엘은 그녀를 부모님 집에 내려놓는다. 오늘은 그녀가 자매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날이에요. 발레리아가 건물에 들어가자 가족 개인 캠피온 제어할 수 없이 짖어요. 그는 뭔가를 본 것처럼 거의 그렇다. 그녀의 부모님과 여동생은 다가오는 파티를 위해 준비 중이고 그들은 그녀에게 모든 필요한 지시를 전달하고 떠난다. 이제 발레리아가 아이들과 혼자 남았으니 그녀는 그들에게 친절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저주받은 아이들은 매우 방해를 주고 그들의 엄마처럼 그 작은 소녀는 일부러 바닥에 물을 흘립니다. 소년이 발레리아를 놀려대는 동안 이웃 아이를 계단에서 떨어뜨린 것에 대해 이 모든 동안 캠피언은 끊임없이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어 발레리아가 부엌으로 불쾌한 모습으로 들이닥치고 손가락을 툭툭 꺾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비틀어지고 답답하게 툭 터지면서 무서운 소리가 나요. 발레리아가 이전에 본 것과 같은 존재를 보고 그것은 그녀의 몸에서 떨어져 거실로 향해 갑니다. 두려워하는 발레리아는 급히 아이들을 위층으로 끌고 올라가고 집안에 침입자가 들어왔다고 주장합니다. 여기 문 밖에 어둠 속의 인물이 보입니다. 다음 장면에서 부모님들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안쓰러운 캠피언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는 발레리아가 그들을 거칠게 끌고 올라가다 보니 그들의 손에 멍이 들었다. 이것은 그들의 어머니를 격분시킨다. 배로, 그리고 발레리아는 그녀가 침입자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습니다. 대신 베로는 그녀가 엄마로서 부적격하다고 언급하며 무엘이 곧 그녀를 이혼할 것을 바란다. 이 발언으로 인해 그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발레리아는 곧바로 방을 나간다. 바깥에서 그녀는 이모에게 위로받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그녀에게 확신시킵니다. 하지만 발레리아는 그 실체에 사로잡힌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녀는 어둠의 마법 절차를 진행하길 원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우리는 집에서 준비된 발레리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옷을 입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엘의 친구들이 방문할 예정이며 함께 저녁을 먹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레리아는 완전히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기분이 좋지 않아요. 나중에 그룹이 저녁을 먹는 동안 발레리아는 다시 이상한 환상을 경험해요. 그녀는 음식 안에 거미를 발견하고 거미를 세게 쳐서 놀라게 한다. 하지만 발레리아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닫자 당황해서 식탁을 떠난다.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발레리아가 아기 방으로 가서 담배를 피웁니다. 그러나 그녀의 공포에 그녀는 그 존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요란한 소리로 침대 아래에서 나타납니다. 그러자 발레리아는 방을 헤쳐나가요. 무엘은 그녀를 확인하러 달려가지만 곧 무언가 냄새를 맡아요. 그는 아기 방으로 들어가자 불타는 요란한 화염을 보고 깜짝 놀라요. 손님들이 떠나고 나서 무엘은 아내를 미친 행동으로 책망합니다. 그녀는 존재를 보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그녀가 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엘은 또한 그녀가 옥타비아와 사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젯밤 조카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무엘은 엄마를 데리고 발레리아를 돌봐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를 애 올리기로 결정합니다. 우울증 치료를 위해 항우울제를 복용합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발레리아는 집을 훔쳐나가 애인을 만나 네이브 파티에 갑니다. 두 사람은 옥상에서 이야기합니다. 발레리아가 옥타비아와 함께하고 싶다는 욕망을 표현하며 키스하려고 하는데 하지만 후자는 거절한다. 그녀는 더 이상 조수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들의 관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발레리아는 진지해야 해. 그들은 말다툼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발레리아는 거기서 튀어나가게 돼. 안타깝게도 춤 파티에 도착했을 때 화려한 조명과 음악에 압도당했다. 발레리아는 클럽 안에서 기괴한 환상을 보게 되고 극심한 배 아픔을 느끼며 바닥에 쓰러지게 된다. 결국 그녀는 분만을 하게 되는 것이었다. 다행히도 옥타비아가 그녀를 병원에 빨리 데려가고 발레리아는 건강한 아기를 출산한다. 무엘은 그 소식에 기뻐하지만 발레리아는 아기를 품에 안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이는 그녀가 모성에 준비되지 않았음을 더욱 시사합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연인과 함께 있는 것뿐이에요. 발레리아는 병원에서 퇴원하고 이제 임신의 부담에서 드디어 해방되었습니다. 나올은 그녀에게 아기를 건네주고 일하러 가는군요. 이후에 발레리아는 아기에게 수유를 시도하지만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젖병으로 먹이려고 하지만 아기는 싫어합니다. 그리고 울음을 멈출 수 없이 울기 시작합니다. 지겨워한 발레리아는 그 작은 소녀를 버리고 자신의 침실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침대에서도 그녀는 모니터를 통해 아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그녀를 미쳐버리게 만듭니다. 그녀의 뼈가 무서운 방식으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발레리아는 방을 뛰쳐나가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가 천천히 아기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발레리아는 전화 벨 소리에 침대에서 깨어난다. 하지만 화면을 확인하자 그녀는 아기가 없어진 것을 깨닫는다. 당황하여 그녀는 계단을 내려가서 그리고 그녀를 어디서나 찾아봅니다. 잠시 후에 그녀는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듣고 아무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그녀는 빨리 그녀를 찾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냉장고 안에 그녀를 발견합니다. 다행히도 가난한 아기는 무해합니다. 여러 사고 이후에 발레리아는 마침내 몸속의 악마를 협박하기로 결정한다. 옥타비아가 그녀를 치유 장소로 데려가지만 그녀는 그 과정에 대해 확신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행운을 빌며 작별한다. 한번 거기에 도착하면 치유사는 이 의식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하지만 하지만 발레리아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여성들은 빠르게 작업에 들어간다. 그들은 먼저 아기를 담요로 싸고 그리고 발레리아에게 부두술을 연달아 외칩니다. 이 절차는 너무 강렬해서 그들이 신에게 그녀를 제물로 바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잠시 후
발레리아는 어떤 성스러운 물에 담그입니다. 그리고 나오면 다른 영역에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녀가 천천히 나가는데 우리는 명확히 그 뒤에서 잠복하는 악마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녀는 그녀의 아기를 덮은 치유 여성들이 가진 것과 같은 담요를 찾아야 합니다. 언제나 그를 따르는 존재를 끝낼 수 있도록 합니다. 발레리아는 어두운 숲에 도착합니다. 그녀는 결국 아기를 감싸던 담요를 찾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꼬이고 뒤틀린 존재들의 모임을 마주합니다. 발레리아는 도망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룹은 곧 그녀를 에워싸고 그녀를 부수었다. 이것은 그녀의 내적 귀신과의 전투를 상징한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임에도 발레리아는 담요를 놓지 않았다. 곧 이후에 그녀는 그 악령을 정면으로 본다. 이 악령은 담요를 덮고 걷는다. 그런 다음 돌아보고 자신이 다른 형태의 발레리아임을 드러낸다. 이제 그녀 안에 있는 악마가 마침내 떠났어요. 의식이 끝나고 나면 발레리아가 다시 살아나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어머니와 딸은 드디어 위험에서 벗어났어요. 하지만 발레리아는 이 삶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확실히 엄마가 되길 원하지도 않아요. 영화는 그녀가 가족을 버리고 물건을 싸고 애인과 함께 떠나는 것으로 끝납니다. 옥타비아. 그녀는 아직 교훈을 배우지 않은 것 같아. 알았어. 친구들, 후즈라의 요약은 여기까지야. 해골 여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